소프트강 영어죠. 3강 맞죠? 네, 3강 2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주로 갈수록 약간 조금 이제 난이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운 거 아니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부터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다루는 이슈나 어디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뭔가 좀 고등학교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사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야를 이제 영어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어가 조금 재밌어집니다. 좀 풍부해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dominant paradigms 그죠? In academic computer science do not help technical professionals comprehend the social complexities of the computerizat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장에 정리합니다. dominant 하면요. dominant, I'm sorry. 네, 앞에 액센트가 있어요. dominant 하면 지배적인, 주도하는, 네, 그 어떤 사회를 dominate 한다 그러죠?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배하다라는 뜻이 있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가 dominant입니다. dominate 이렇게 발음도 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paradigm. paradigm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paradigm, 예, 이론적 틀이나 이론적인 어떤 틀, 패러다임, 어떤 프레임을 뜻해요. 이 사람의 사고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의 패러다임, 교육의 패러다임과 어떤 지금 뭐 요새 인공지능이 많이 뜨고 있죠. AI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그죠?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지 이론적인 틀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cademic, 그렇죠? academic 뒤에 액센트가 있고요. 학문의, 예, 학문적인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어려운 거 없고요. complexity 하면 아시다시피 complex가 복잡한이라는 단어 뜻에서 complexity가 하면 복잡성이 됩니다. 명사 뜻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고3 때는 꼭 알고 있어야만 수능에서 치를 수 있는 단어의 난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얘는 여러분들이 꼭 지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computeriz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컴퓨터 하면요. 여러분들이 맨날 컴퓨터 얘기하는데 컴퓨터는 계산하다의 뜻에서 나옵니다. 원래 컴퓨터가 계산하다, 산술하다 이런 뜻에서 컴퓨터, 계산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뜻하는 게 컴퓨터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일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의 단어에 기인하여 계산을 빨리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컴퓨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계산을 빨리 위한 수단을 나타내는 컴퓨터를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e dominant paradigms에서 지배적인 이론의 틀은 어디에서 학문적 컴퓨터 과학, 학문적인 컴퓨터 과학에서의 지배적인 이론의 틀은요, 두나레가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기술적인 기술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사회 복잡성을 이해해 주는 것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뭐에? computerization, 컴퓨터화 된 것에 그냥 컴퓨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력값을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어떤 것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그 과정을 컴퓨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컴퓨터화 된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땅에 100만 원을 떨어뜨렸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안 줍고 주인한테 다시 99만 원을 돌려줬어.
그럼 이 사람들의 도대체 사회적 패턴은 왜 이렇게 나올까? 이런 거를 컴퓨터에다 수치를 입력을 해가지고요. 이 패턴 분석을 한 게 이게 바로 컴퓨터라이제이션의 개념인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키워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Not social complexity예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컴퓨터 사이언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 저거 봐야 되겠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죠? 컴퓨터 과학은 뭐가 아니야? 나 소셜이야. 사회적인 복잡성에 대해서는 뭔가를 대응을 못한다는 개념인 거를 여러분들 이거는 잡아내야 돼. 아, 컴퓨터 과학과 인문학, 즉 여기서는 이과적 개념과 문과적 개념은 상존할 수가 없구나라는 관점에서 얘를 쳐다본 거야. 됐죠? 도미넌트 패러다임스 안 중요하다니까. Academic Computer Science, 컴퓨터 사이언스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Not Social Complexity, 그렇죠?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복잡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컴퓨터라이제이션에, 그죠? Since 왜 그렇죠? They focus on computability.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까 선생님이 계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 가능성을 뜻해요. ability가 능력이기 때문에요. 예, 계산 가능성, 계산 능력을 뜻하게 됩니다. 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computability를 가리키게 돼요. 그쵸? 내가 얼마나 이게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가, 많이 할 수 있는가에 중요한 거지. usability 하면 유용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usable 하면 이용 가능한, use에서 나오는 거죠. 동사 use에서 사용하다가 usable, 사용 가능한, usability, 유용성을 뜻합니다. 자, 유용성 얘기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디에 computability에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회에 대한 복잡성을 이해한다는 과정이 뭘 알아야 되냐면 usability, 그죠?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과학은 계산 능력에 초점을 맞춰있지, 이것의 유용성인, 즉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요인이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내 알 바 아니다 이거라는 뜻이 되겠죠. 이 문장은 그렇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ACM Task Force on the Core of Computer Science. 자, 컴퓨터 과학의 핵심에 대한 ACM Task Force 하면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S사가 있다면요. S사에 전자도 있고 마케팅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화학 분야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주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S사에서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려고 작정을 한다면요. 각 어디서? 반도체에서 자동차 반도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공업 쪽에서 그 다음에 화학 쪽에서 한 사람씩을 다 뽑아갑니다. 이 뽑은 팀을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합니다. 태스크포스 말 그대로입니다. 태스크가 일이라는 뜻이고요. 포스가 힘이라는 뜻에서 일을 딱 탄력을 줘가지고 확 추진할 수 있게 각 부서에 딱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것을 태스크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가시면 아실 수가 있는 건데 ACM이라는 업무 추진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업무를 추진하는 이 모임은 뭐에 대한 컴퓨터 사이언스의 핵심에 대해서 뭔가 딱 알아내려고 ACM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어. 얘네들은 데이디아라고 주장하는 거야. All the analysis of the computer science. 자, 모든 컴퓨터 과학의 분석은 are mathematical. 나오네요. 수학적입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컴퓨터 사이언스의 분석은 됐어. 분석 안 중요하고 컴퓨터 과학이 중요한 거야. 얘는 뭐래? mathematical. 수학적이래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단어 뜻으로 쓰인 게 뭐야? computability가 되는 거야. 같은 단어 뜻으로 보시면 이게 패러프레이즈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됐죠? I found this view much too narrow-minded to be helpful. And in fact, it does not withstand much scrutiny라고 되어 있습니다. I found 나는 알아냈습니다. 이 견해가 매우 너무
좁게 마음이 된 거여서 투투구문이야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아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여기서 이치 가리키는 게 뭡니까? 여기 뒤에 있죠. All the analysis of computer science are mathematically 바로 이치를 가리키게 되겠죠. 모든 컴퓨터 과학의 분석치가 수학적이다 라는 거는 does not withstand. withstand는 참다, 견디다라는 뜻으로요. 여러분 이거 단어장에 또다시 쓰고 있어야 돼요. withstand. 선생님은 뭘 가지고 계속 서 있다라는 뜻에서 계속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친구 오기는 막 계속 서 있고 계속 기다립니다. 시계 보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견디다라고 저는 그때 이렇게 외웠고요. 견디다, 지탱하다, 참아내다라는 뜻입니다. 뭘 참아낼 수 없습니까? 많은 스크루트니 하면요. 면밀한 조사, 철저하게 막 파헤치고 들어가는 거.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있죠? 막 조사. 검찰 조사 있죠?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로 들어가는 걸 스크루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저한 조사를 withstand,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완전히 조사가 들어가면 야, mathematical 아닌디?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야 컴퓨터 과학은 계산적인 수학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여기 막 면밀하게 조사가 들어갔어. 막 사방으로 막 그걸 말씀하신 배경은 뭐죠?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확 들어가다 보면 죄송해요. 사실 수학적인 게 아니었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했네요. 아주 많은 면밀한 조사를 참아내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영어식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됐죠? 계속 넘어갈게요. The lines of inquiry에서 inquiry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탐구라는 뜻도 되고요. 문의, 이게 물어볼 때 문의하는 거. 여기서는 탐구라고 할게요. 얘네가 알아들려는 조사에 the lines 하면 이게 선이 라인이 되잖아요. 라인이 여러 개니까 뭐야? 일련의 이런 뜻이 있죠. 같은 뜻은 a kind of. 그냥 여기선 kind 복수니까 kinds of나 series of 요것도 일련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련의 탐구는 이 탐구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그것이 might hold 잡을지도 모르는 일련의 탐구는 그것이 잡을지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뭘 잡긴. 앞에서 한 말이 잡을지도 몰라. 즉 맞는 말이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잡을지도 모르는 일련의 탐구는 이런 뜻이니까요. 여기서 홀드가 뭐야? 잡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수학적이야. 컴퓨터 사이언스는 수학적이야. 라고 말한 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는 일련의 탐구에서는 탐구는 어떤 것이냐면 수학이 제공할 수 있는데 모든 가능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이게 만약에 인quiry 어떤 탐구가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유효한 상황이라면 수학이 모든 분석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모든 거를 풀 수 있다라는 뜻이죠. 만약 그렇게 있다면 이게 가능해 이런 뜻이야. 근데 그러나 there are whole subfields of computer science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나왔네요. 요새 지금 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에 AI에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거나 컴퓨터 휴먼 인터랙션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사회적 영향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분야들.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수학이 cannot provide, 제공 못합니다. 모든 가능한 분석을 제공 못하는, 됐죠? 는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 사회적 영향 연구, 소프트웨어의 분야와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의 하부 분야가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but을 만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뭐가 있게 되냐면요. 컴퓨터 사이언스 여기 나와야 되겠죠. 얘가 여기서 얘기한 거는 subfield가 있다는 뜻이죠. 그냥 대표로 subfield만 쓰겠습니다.
하위 부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죠. 옛날에 처음 컴퓨터라는 게 나올 때는 수를 계산하기에 나왔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너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서필드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또 이렇게 생활을 좀 더 낫게 해줄 것인가, 또 우리가 집을 떠나고 있으면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인가, 기타 등등의 옛날에야 숫자와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요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너무 많은 적용 분야와 응용 분야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너무 좀 나이브하지 않냐, 좀 너무 순진한 얘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The social science provide a complementary theoretical base for the studies of computing. 사회 과학은 제공합니다. complementary 하면 보완적인이라는 뜻이죠. 어떤 게 부족해서 그거를 더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충적인 이론의 근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뭐를 위해서? 컴퓨팅 연구를 위해서 뭔가 보완적인 이론적 근간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 얘는 뭐냐면 examine or make assumption, 어떤 가정을 검사하고요. 가정을 합니다. 뭐에 대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을 하고요. 가정을 검사할 수 있는 컴퓨팅, 여기서는 계산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컴퓨팅, 계산하는 studies, 연구를 위한 보완적 이론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뜻에서 social science의 분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문과만 가면 문과만 하고 사회에 관련된 것만 배우고 사이언스는 이과고 이런 것 역시 외국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문과 이과가 그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합니다. 외국은 완전 통합과정입니다. 문과를 하더라도 이과에 대한 어떤 수학적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인, 그러니까 과학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과생들도요, 이과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는 뭐 배우냐면 인간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그 이면적인 의미가 뭔지, 왜 인간은 사회에서 혼자만 아니고 상호작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걸 문과라고 하고요. 이과는 어떠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 데이터 분석치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수치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이과예요. 근데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세상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완전히 짬뽕이 돼야 돼요. 직접 문과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케팅 조사도 하고요. 자, 이 물건을 제가 팔고 싶습니다. 그럼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막 얘기해야 됩니다. 이 물건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물건을 산 거 가지고 10대에서부터 20대, 20대부터 30대부터 어떤 추세가 나오는지를 추세 분석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과와 이과하고 다를 일이죠. 여러분들이 살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 뭘 제공하냐면요, 보완적인 관계를 제공하게 되겠죠. complementary theory가 베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뭐하는 데에서? 인간의 행동을 만약에 내가 연구하고 싶으면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보완적인 어떤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컴퓨터 사이언스는요, 이제 문과 이과 나누고 뭐 계산만 하고 이거 아니다. 전 분야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다. 컴퓨터 사이언스의 한 분야가 또 소셜 사이언스 분야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중심 문장을 가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갈게요. 맨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 문장으로 분류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한 2개 정도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는 안 나왔고요. 클레임이 나왔죠. 주장한다. suggest, 제안한다. require, 요구한다. insist, 주장한다 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절이 나오고 should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냥 동사의 시제를 맞춰서 동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얘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뜻이면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요. 얘는 지가 뭐 집에 있었다라고 뭐 클레임, 주장했다라는 뜻이면 동사 시제를 그냥 맞추면 됩니다. 앞에 시제하고 얘가 만약 과거면 얘 시제 자체도 과거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라 그랬어? should 동사 원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일어난 일이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거야. 왜? 이 열사 우리 학교가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학교 안 바뀌었걸라. 그러나 이 열사 제가 어제 집에서 공부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엄마한테 주장하는 겁니다. 엄마가 용돈 안 주십니다. 왜 안 줘? 그랬더니 어제 공부도 안 했잖아. 공부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much scrutiny에서 별로 안 중요한데 뒤에가 불가산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much로 때려줘야 되겠고요. 다시 선생님이 오늘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where입니다. 관계 부사 나오는 이 where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뒤에 the lines of inquiry를 뒤로 빼면 it might hold in the lines of inquiry로 빠지게 되겠죠. 일련의 탐구에서는 그 말이 유용하다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에서 where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where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 썼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얘 또 관계부사 where 또 썼다는 거 또 확인해 주세요. 얘 되게 중요합니다. 더럽게라뇨. 컴프로멘트라는 단어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